여러분, 지금 과학계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냥 컴퓨터 계산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이래로 과학은 늘 보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순수하게 계산하는 것만으로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20세기 과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대 과학의 시대였어요. 여기 보이는 이 이름들 정말 어마어마하죠. 맨해튼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 그리고 현대 과학의 상징인 대형강 입자 충돌기까지 전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성과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는 아주 크고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을 쏟아부은 거대한 물리적 실험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20세기 과학을 떠받치던 기둥은 결국 돈, 장비,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누가 더 크고 비싼 장비를 가졌는가가 곧 과학의 힘이었던 셈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과학이 소수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그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 순간 과학이 벽에 부딪혔다고 느낀 바로 그 지점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두 가지의 혁신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뭐랄까, 과학이라는 학문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번역기가 나타난 거죠.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색깔이 사실은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길이, 질량, 시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P라고 하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바로 OPS 이론의 심장이에요. OPS를 그냥 이론이라고만 하면 좀 부족해요. 이건 뭐냐면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읽는 새로운 문법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실험을 하면서 이 책의 문장들, 그러니까 물리 법칙들을 하나하나 힘들게 번역했어야 했어요. 근데 OPS는 그 문장들이 어떤 규칙으로 쓰여졌는지 그 근본 문법 자체를 알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문장을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새로운 문장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맞는 문장인지 바로 검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문법은 누가 읽고 쓸까요? 바로 여기에 AI 버킹엄 머신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요, 무려 9억 개에 달하는 물리 데이터를 싹 다 공부한 AI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OPS라는 추상적인 문법을 가지고 실제 세상에 적용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계산해주는 아주 똑똑한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한 팀으로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OPS가 이게 우주의 기본 문법이야 하고 던져주면 AI 버킹엄 머신이 그걸 받아서 오케이, 그럼 이 문법에 따르면 이 현상은 이렇게 계산돼 하고 답을 내놓는 거죠. 이 둘의 환상적인 팀워크 덕분에 인류는 드디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요, 우리가 알던 AI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AI가 그냥 데이터나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해석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AI는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았어요. 데이터 보고 패턴을 찾으니까요. 근데 왜 그런 패턴이 생기는지는 전혀 몰랐죠. 하지만 OPS라는 문법을 탑재한 AI는 다릅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법칙을 아니까 단순한 패턴 찾기를 넘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알파폴드2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알파폴드2는 정말 대단한 AI죠. 이 단백질은 어떤 모양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OPS와 만난 AI는 질문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 하필 이 모양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예측과 진짜 이해의 엄청난 차이죠.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AI가 이제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만져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수한 수학적 직관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이 엄청난 변화가 그냥 과학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우리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민주화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예전에는 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어야 겨우 할 수 있었던 연구가 이제는 그냥 컴퓨터 계산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지는 거죠. 바로 이게 과학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학의 민주화라는 게. 더 이상 수십 킬로미터짜리 거대 실험 장비가 있어야만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도 저도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우주의 법칙을 검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과학계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경제의 중심은 공장 같은 물리적 자본에서 아이디어나 지식 같은 지적 자본으로 옮겨갈 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겠죠. 과학도 더 이상 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만드는, 즉 문법을 새로 쓰는 학문으로 진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사이언스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한국 과학 잘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새로운 과학의 언어와 문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제시하는 선도자, 즉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철학적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계산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한 형태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제 계산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유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우주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규칙, 그 소스 코드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고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우주의 코드를 그냥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직접 다시 쓸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